1985년 8월, 미국 코네티컷에서 요트 여행 중이던 중년의 남자들이 배 안에서 경찰의 무전을 받았습니다. 4명 중 1명인 에드의 아내 엘렌이 집에서 세상을 떠난 채 발견되었는데 현장의 상황으로 보아 범죄로 인한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에드는 친구들과 일주일 예정의 요트 여행 중이었고 연락을 받은 날은 3일째가 되는 날이었지요. 임신 중인 아내 엘렌이 잘 있는지 궁금했던 에드는 여행 사흘째인 일요일에 집으로 연락을 해보는데요.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의 집으로 가서 엘렌이 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온 것은 엘렌이나 친구가 아닌 경찰이었던 것이었고요. 에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찾아간 친구는 엘렌을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불은 켜져 있었고 문은 잠겨져 있었습니다. 에드의 친구는 잠겨져 있지 않는 창문을 찾아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 침실 문을 열었는데 엘렌은 침대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채 발견되었습니다. 침실은 돌아가는 에어컨 때문에 매우 추웠다고 했습니다. 잠옷과 속옷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목에는 붉고 가는 여러 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목이 졸려서 사망에 이른 것이었지요. 도착한 검시관은 엘렌의 몸의 강직의 정도로 판단했을 때 엘렌이 발견된 전날 밤이나 당일 아침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귀중품도 사라진 게 없었기 때문에 범인의 목적은 강도 행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엘렌은 임신 5개월째였습니다. 요트에서 소식을 들은 에드는 망연자실해했습니다. 에드와 엘렌은 16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에드는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IQ가 150이 넘어야 회원가입 조건이 주어지는 멘사의 회원이기도 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지요. 아내인 엘렌은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그녀의 엄마는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엘렌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드는 난잡한 사생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에게는 오래된 애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지요. 그뿐 아니라 파트너를 바꾸어 뜨거운 밤을 보내는 성인들의 파티를 좋아하는 이상한 취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렌 역시 에드의 이런 사생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다고 하네요. 에드는 엘렌도 자신과 같은 자유로운 결혼 생활을 즐기라고 했고 이런 활동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에게 에드는 이런 사생활을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렌의 친구들은 엘렌이 에드의 사생활에 환멸을 느꼈고 이혼을 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에드는 자신은 엘렌과 화해를 했고 새로 태어날 아이와 엘렌에게 충실하기 위해 내연녀와의 관계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에드는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는 경찰의 요청에도 순순히 응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결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혹시 헤어짐의 앙심을 품은 에드의 전애인이 아내에게 복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녀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엘렌의 사망 추정 시각으로 보았을 때 에드의 알리바이 역시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에드는 친구들과 금요일 저녁부터 집을 떠나 있었고 사망 추정 시각에는 요트에 있었으니까요. 에드는 금요일 저녁 출항하기 전 친구의 집에서 엘렌과 통화한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진술합니다. 당시 친구들도 에드가 엘렌과 통화하는 걸 들었었다고 했고요. 엘렌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에 여러 줄에 있던 붉은 줄은 엘렌의 속옷을 이용한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흔적은 엘렌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엘렌은 그 흔적이 생기기 전 손에 의해 졸려서 떠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범인이 경찰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성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보이게 만들려던 것이었지요. 사건은 꽤 오랜 시간 풀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사건에 대해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재검토 중 엘렌을 처음 발견했던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경찰의 현장 기록 중 에어컨이 제일 강하게 켜져 있었고 방 안이 냉장고처럼 추웠다라고 언급했던 기록을 발견합니다. 방 안의 낮은 온도는 부패의 속도를 늦췄을 것이며 그러면 엘렌의 사망 추정 시각은 처음 추측했던 것보다 더 이전 시간이라는 것이었지요. 에드가 집에 있던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에드는 자신이 집을 떠날 때는 엘렌이 살아있었으며 여행을 위해 친구의 집에 모였을 때 친구의 집 전화로 자신이 아내와 통화하는 것을 들은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친구들도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당시의 진술이 있기도 하였었지요. 그래서 에드가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자 친구들은 그 전화 통화를 근거로 에드가 범인일 리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에드가 통화를 했다던 집에 사는 친구의 딸이 자신이 그날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때까지 에드의 결백을 믿었던 친구는 경찰에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에드가 전화기를 들어 통화를 하고 있을 때 다른 방에서 친구의 딸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같은 집에 있는 여러 대의 전화기가 같은 회선을 쓰고 있다면 저쪽 전화기가 통화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서로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려던 소녀는 에드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 연결음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지요. 당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소녀 역시 에드가 배에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났다 생각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또 에드가 지인들에게 재미있는 영화라며 추천했던 한 영화가 엘렌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아내를 해친 남자가 사건이 일어난 시각을 혼동을 주기 위해 에어컨을 켜놓아서 부패 속도를 느리게 하여 용의자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줄거리였지요. 결국 이런 증거들이 모아져 에드는 체포되었습니다. 에드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방탕한 결혼 생활을 하여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엘렌과 화해를 했고 가정에 충실하기로 결심했었다고요. 하지만 엘렌은 이혼을 원했다는 엘렌 친구의 증언이 있었고, 만약 엘렌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들 부부의 대부분의 재산은 엘렌의 몫이었기 때문에 에드에게는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엘렌이 사망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요. 이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사건의 동기였습니다. 또한 같이 여행을 갔던 친구들은 요트 여행 내내 에드가 긴 바지와 긴팔옷을 입고 있었다 증언합니다. 가장 더운 8월 초였는데 말이지요. 이는 여행 오기 전 엘렌을 해칠 당시 엘렌에게 입은 상처를 가리기 위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결국 배심원은 에드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에드는 끝까지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자신의 방탕한 생활로 괴로워했을 엘렌에게 사과하며 엘렌은 그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며 후회의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에드는 이 사건으로 5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복역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아이 외에 10대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의 손에 엄마와 태어날 동생을 다 잃은 가여운 소녀였지요. 나중엔 이 사건으로 인해 아빠도 잃게 되었고요. 10대에 이런 일을 겪었던 소녀는 이제 중년을 훌쩍 넘은 나이가 되었겠네요. 부디 지금은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방탕한 사생활 때문에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식에게까지 해를 끼친 남자의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머리를 사건을 빠져나가기 위해 썼지만 결국 꼬리가 밟히고 말았지요. 개인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죄값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의 사건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이 사건이나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 추가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